오늘 사실 제가 여론조사 결과 대선 상황 실장이니까 실장이 또 시청자들 실망시켜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타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이번에 지역별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주요 지역 4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적으로 저희가 한번 분류를 해 봤는데요. 음악 준비됐습니까?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서울과 부산, 경남 여론조사 결과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타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33.8%, 문재인 후보가 33.4%, 0.4%포인트 차이라는 것은 뭐 오차 범위 내에서도 정말로 둘이 딱 붙었다. 그냥 거의 동률이다. 거의 똑같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중세다. 둘이 박빙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경남,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하면 안철수, 문재인 2명당 부산은 내 텃밭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죠. 부산을 지역구로 둔 사람, 부산을 고향으로 둔 사람.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철수 30.0, 문재인 30.1%, 0.1%포인트 차이다라는 것은 두 후보가 부산에서 그냥 딱 붙었다. 부산의 민심이 둘로 나뉘었다. 지나가는 사람 2명 잡고 붙잡으면 한 명은 문재인, 한 명은 안철수를 얘기하는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보죠. 서울과 부산, 경남 보셨고요. 광주, 전라와 대구, 경북을 보겠습니다. 호남과 TK의 민심 한번 살펴보죠. 먼저 호남입니다. 광주, 전라에서는 안철수 39.9%, 문재인 36.9%, 두 후보의 격차가 3%포인트 격차. 아이고, 뭐 거의 깻잎입니다. 깻잎. 3%포인트 격차. 오차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광주, 전라에서도 충돌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구, 경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결과가 유일하게 다릅니다. 안철수 후보가 40.0%, 문재인 후보는 20.6%에 그쳤습니다.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나서 대구, 경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타자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를 큰 지지율 격차 차이로 앞서가고 있다는 건데 이 대구, 경북은 왜 그래요? 여기 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이번에 되게 긍정적인 점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전 지역에서 1, 2위가 비슷비슷하게 나요. 지역 정서 같은 게 많이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여론조사 보면 광주, 전라에서 문재인 후보가 좀 이기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접전이란 뜻이죠. 뭐 이념에 따라서 지역색으로 확 갈라지는 게 이번에 깨지고 있다라는 게 나타난 것이고, 대구, 경북은 제가 지역주의 색이 좀 없어졌다. 네, 그럼요. 이번에는 유일하게 이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호남 동시 1위. 영호남 동시 1위.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동서화합입니까? 아니, 동서화합이 완전히 됐다라고 모르겠는데 구조가 깨지는 거죠. 누가 되든 간에. 그렇죠. 지역 구도가 깨지는 거죠. 누가 되든 간에. 문재인, 안철수 뭐 두 분 중에 누가 되든지 간에 동시 1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여기가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야, 이거 재밌네요. TK가 캐스팅 보트 한다. 과거에 약간 충청이 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데 충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린다. 뭐 충청은 민심이 이쪽 가기도 하고 저쪽 가기도 한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TK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안철수냐, 홍준표냐. 그러니까 보수 후보는 어려운데 보수가 찍는 사람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예, 오늘 김 실장이 여론조사에 아주 그냥 늪에 빠졌습니다.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함께 보시죠. 양자대결 후보 지지율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51.4%, 문재인 후보가 38.3%.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론조사는 양자대결 가상 대결 결과입니다. 양자대결 시 안철수 51.4%, 문재인 38.3%, 모릅 앤 무응답은 10.3%에 그쳤다. 이 말인 즉슨 정성희 의원님,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양자 대결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니 홍준표 후보는 사퇴 안 한다고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양자 대결이냐? 라고 말을 했지만 앞서 오자 대결에서도 결과는 달라졌고 양자 대결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흐름이. 모름 무응답을 다 합쳐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는 못 이기죠. 그렇지만 얘기했지만은 이게 양자 대결은 이제 가상 대결이고 모든 후보자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사실 다자 대결로
상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가 갖는 것이가 그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문재인이 아닌 사람한테 될 사람한테 밀어주자 하는 그런 심리가 형성되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TK가 늘 우리가 호남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 되는 안철수가 되는 호남은 정권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똑하게 투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똑똑한 투표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현상이 TK로도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그 보수 후보는 마땅치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진보 후보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아니라 안철수를 찍는 그야말로 TK가 이제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김병민 의원님,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난 주 후반이었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이 보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네.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주말 지나고 나서 오자 대결 결과까지 기류가 좀 바뀌면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좀 밝힐지도 좀 궁금해지는군요. 민심의 흐름을 좀 빠르게 캐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를 보면 명대사가 나오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도 변하고 민심도 변합니다. 아, 사랑도 변한다. 예, 그 민심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속도를 좀 캐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여론조사를, 탄핵을 찬성했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78% 정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당시에 나왔었고, 국회 의석수 300석 중에 78%를 계산해 보면은 국회의원 중에 234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78%가 오로지 촛불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오로지 문재인 전 대표만을 향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좀 과도한 착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한겨레 여론조사 보게 되면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37.8%로 둘이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7.7. 10%. 그 두 개를 더해보면은 거의 78%에 근접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잘못했고 10년 보수 정권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건 아닌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78% 내에서도 굉장히 극렬하게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누가 더 나은 정권 교체가 될 것인지를 놓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하루빨리 전략을 선회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78% 중에 서로가 갈라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를 계속 꺼내는 순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굉장히 나쁘죠. 아주 적폐 세력이야? 지금 적어도 저 한겨레 신문 네. 여론조사 결과 37.7%의 네. 지지층도 다 적폐 세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 보면은 다 촛불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다수가 점해져 있는데 이걸 이분법적 구조로 갈라갖고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탄핵되면 60일 선거잖아요. 역대 유례 없는 선거고 축구로 치면은 전후반전 중에 전반전이 끝난 겁니다. 전반전 동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3대0 정도로 이겼어요. 근데 후반전 시작되자마자 지금 2골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3대2 정도로 그러니까 경기를 치르게 되면은 후반전 시작되자마자 3대2 경기가 되면은 이기고 있던 팀이 굉장히 당혹하게 됩니다. 이거 빨리 선수 교체하고 전략 수정 안 하게 되면은 금방 역전되고 선거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